네, 휴먼 액션 리코그니션 쪽에 대해서 이제 제가 리서치 도메인, 그러니까 에어리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인트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이제 리뷰 페이퍼들을 중점으로 해서 읽었는데 어떤 리뷰 페이퍼들이 어떤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좀 타겟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좀 고수분들만 남으셔서 조금은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리서치 메소드에 대한 이제 분류, 카테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휴먼 액션 리코그니션 스켈레톤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켈레톤 정보를 내가 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켈레톤 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연구 분야에서 두 개의 굉장히 큰 메인스트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티드 데이터와 이제 컨티뉴어스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누가 뭐 더 빨리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서머리를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액션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건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거가 이제 사람이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인지를 하게 되려면은 이제 오토매틱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나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런 것 같은 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분야의 아래에 있는 비디오 감시 분야 쪽이나, 아니면 이건 환자 또는 이제 고령화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인물들을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이분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제스처나 움직임만으로도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도움을 주는 쪽에 대한 연구, 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아예 로봇 또는 컴퓨터 환경 이런 것들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할 때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지, 사람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휴먼 액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은 제스처, 액션, 인터랙션,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분을 크게 짓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액션 리코그니션 쪽이 이제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모달리티가 굉장히 많이 이미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음성 스피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음성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이제 사실 음성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안, 그러니까 혼자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가 이제 좀 오픈된 공간에서 조금 비밀스럽게 또는 남들 눈치를 안 보고 사용하고 싶은 모달리티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들이 사람들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특허 내지 이제 기술 개발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센서를 팔에다 부착을 해서 EEG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제어하고 그다음 인터랙션 하는 쪽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있는 3D 뎁스 센서들을 대부분 애플들이 다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애플이 거의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뎁스 센서를 가지고 사람의 움직임과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연구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현님이 질문해줬던 것 때문에 제가 찾아봤던 건데요. 사실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을 할 때 이제 두 가지의 센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어태치드 센서, 아까 보여드린 삼성 쪽인데, 얘네는 이제 마이오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EG를 통해서 근육 신호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 그 확인된 신호를 가지고 사람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그 액션을 확인을 하는 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비전 베이스드입니다. 얘네가 이제 소형화된 RGBD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가 터치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공간에서 손을 움직이면서
화면을 확대, 축소 내지 다음 사진, 이전 사진 등을 확인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어태치드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가 굉장히 잘 들어온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조명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퍼포먼스가 크게 달라지고 러닝을 해놨어도 다른 데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존재를 할 텐데 이 비전 쪽이 아무래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쪽으로는 얘가 좀 더 많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베이스드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자라고 방향성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뷰 논문, 이 아래에 있는 서베이 논문에 대해 나온 이 분류표인데요. 이 RGBD 베이스드 모션 리코그니션 쪽에 이제 크게 네 가지의 분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RGB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 그다음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 그다음 스켈레톤 정보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 그다음에 멀티모달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 스켈레톤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할 때 세그멘티드 정보를 사용할 거냐, 컨티뉴어스 정보를 사용할 거냐 이 두 개가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투스트림 CNN이라고 해서 이거는 RGB랑 멀티모달을 사용을 한 건데 제가 스켈레톤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게 좀 기념비적인 논문이라서 딥러닝을 처음으로 액션 리코그니션에 사용을 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립스에서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얘는 이제 RGB 정보랑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얘네 두 개를 CNN을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기념비적이다 보니까 사이테이션도 1400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스켈레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스켈레톤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켈레톤 정보는 이제 흔히들 이제 하이레벨 피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GB에서 사람의 쉐입을 따서 얻어온 정보나 아니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얻어진 정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량이 압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인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스몰하기 때문에 여러 GPU 반드시 서버에 연결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모바일 로봇 쪽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크지 않아서 스켈레톤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키넥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RGBD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이 스켈레톤 좌표를 표현하고 있고 얘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서 있을 때의 형태를 조인트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켈레톤을 사용을 할 때 두 번째 강점이라는 게 이제 로버스티니스 투 인바이러먼트 이제 노이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에 논문 볼 때는 이게 뭔 의미인지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노이즈에 대해서 강인하다라는 게 왜 어떤 의미인 거지 싶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이미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핸드 제스처를 인식을 했는데 막상 자기 손을 찍어서 해보니까 거의 클래시피케이션 안 되더라. 그래서 왜 이게 안 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명이나 이제 카메라의 센서의 종류나 이런 명암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손의 포즈를 알아낸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손에 이 스켈레톤을 따낼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은 어디고 검지손가락은 어디고 이 마디마디별 조인트를 얻어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환경에 인디펜던트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포즈 쪽을 쓰는 게 더 좋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저는 스켈레톤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켈레톤 정보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스켈레톤 정보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지금 답변인데요. 이거는 이제 옵티트랙이라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하나하나가 다 IR 카메라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커를 이제 몸에 하나하나씩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사람들 움직임을 따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을 다 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스켈레톤을 굉장히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얘네는 충분히 정확해서 이제 그 많은 논문들에서 얘네들을 이제 다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적인 정보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그라운드 트루스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키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화되고 굉장히 값싼 RGBD 센서입니다. 이게 이 RGBD 센서 중에서 키넥트를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이 옵티트랙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면 한 1억 2, 3천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금액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소형화된 센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IR 정보를 카메라, 이 센서가 한 이쯤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사형으로 쫙 퍼뜨립니다. 그래서 퍼뜨렸다가 벽에 받고 반사해서 들어오는 녀석들을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뎁스 정보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랜덤 포레스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스켈레톤의 조인트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래서 이 스켈레톤 정보값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액션 리코그니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스켈레톤을 잡아내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쯤에 나온 오픈푸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RGB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얘네가 오토인코더 쪽 방법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잡아내는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RGB 카메라부터 얘네는 이제 2D 조인트 정보값만을 알아내는 게 일단 한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센서 같은 경우는 3D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얘네가 좀 더 퍼포먼스적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RGB 카메라가 뎁스 카메라에 비해서 훨씬 해상도가 높습니다. 요즘에 나온 아까 그 소형 카메라만 같은 경우만 해도 뎁스는 512 by 424 정도인데, RGB가 이제 108, 10, 1060인가요? 1080인가요? 그 사이즈로 해서 나와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고, 그다음 줌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RGB 쪽이 좀 더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뎁스 쪽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거리값이 한 10m 정도, 많아야 10m, 보통 한 4, 5m 정도면은 측정 한계이기 때문에 RGB 쪽에 사람들이 많이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켈레톤을 제가 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켈레톤을 사용을 함으로써 제가 얻어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어떠한 흐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베이 논문에서, 이거는 그 앞에 봤던 그 서베이 논문을 제가 요약한 그림인데요. 이제 세그멘티드 된 거, 이제 컨티뉴어스한 거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오픈 데이터셋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데이터셋 논문에서 본 건데, 세그멘티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NTU RGBD라는 데이터셋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컨티뉴어스는 PKU MMD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사이즈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몇십 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이 데이터셋을 가장 챌린징한 타겟으로 잡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얘네들 각각 2016년, 2017년에 나왔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상 해결이 안 된 데이터셋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아직 90%가 아직 다들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챌린징하게 다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NTU RGBD라는 데이터셋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게 액션의 타입을 한 60가지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드링킹 워터,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 그 다음 얘는 eat meal, 그래서 과자 봉지에서 과자를 꺼내서 먹고 있는 거.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물건을 던지는 거. 그 다음 얘는 쓰러지는 거. 이게 메디컬 쪽인 부분인데요. 쓰러지는 거. 얘는 이제 배가 아파서 배를 움켜쥐는 장면. 그다음 얘는 이제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 할 때 허깅을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60가지에 대한 액션을 5만 개가 넘는 시퀀스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의 크기도 얘에서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RGB 카메라 영상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 크기가 한 800기가가 좀 넘어가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스켈레톤을 사용을 하면 한 6기가 정도로 해서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그멘티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들이 이게 2015년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셋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논문이라서 그 데이터셋에 대한 퍼포먼스는 없지만 얘가 이제 계층적으로 RNN을 구성을 해서 스파셜한 부분을 강화를 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몸의 스켈레톤을 얻어졌을 때 사람 몸을 이제 5등분으로 나눕니다. 5등분으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바이디렉셔널 RNN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팔과 몸통을 또 합쳐서 또 RNN, 그 다음에 팔, 몸통, 반대쪽 팔을 합쳐서 RNN, 몸통 전체를 합쳐서 RNN,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파셜한 부분을 강화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 손으로 뭔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오른팔에 있는 모든 조인트들이 다 움직일 것이고, 발차기를 한다고 쳐도 오른발에 있는 모든 조인트들이 다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충분히 연관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같이 넣어준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꽤 큰 인기를 끌었던 논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ST-LSTM이라고 해서 스파시오 템포럴 LSTM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도 이 사람에게 얻어지는 이 조인트를 단순히 그냥 조인트의 그냥 값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얘네들을 이제 트리 구조로 바꿔주고, 이 트리 구조 간의 이 거리, 이런 연관 관계를 측정을 해서 얘네들을 피처로 사용을 해서 그 RNN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얘는 이제 LSTM을 진행을 했는데, 얘네는 이제 2레이어 LSTM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한 70%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셋이 단순히 LSTM만 사용할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나오게 되고, 얘네를 이제 그 스파셜 부분만 강조를 좀 해줘서 한 10% 정도 더 높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상훈 교수님 연구실 쪽에서 이제 나온 논문인데, 템포럴 슬라이딩 LSTM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좀 같이 있었던 부분은 그 스켈레톤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스켈레톤이 환경에 대해서 좀 인디펜던트 하더라도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얻는 조인트 좌표 값이 다 달라질 거고, 거리에 따라서 그 크기도 달라질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통일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스켈레톤 크기를 다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얘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준 건데, 원래 그 스켈레톤의 오리엔테이션은 키넥트 센서가 존재를 하는 그 위치 값이 그 공간상의 원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희가 여러 키넥트를 사용하려면 사실상 공간 내에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단일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스켈레톤 내에서 원점을 잡자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그 고관절 쪽에 있는 관절 두 개를 잡아서 얘네들 간에 이제 벡터를 만들고, 이 벡터가 지면으로부터 수직한 값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램 스미스 어서버널레이션을 통해서 그 앞쪽 방향, 그러니까 앞 방향에 대한 그 좌표축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준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처럼 이제 거리값이 상대적으로 다 다른 것들을 다 통일을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얘네는 이제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LSTM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앙상블을 진행을 했는데, 이 LSTM을 여러 개를 사용할 때 단순히 똑같은 LSTM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 various length라는 것을 개념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한 이유가 같은 액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그 레이트가 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주먹을 뻗는다 하더라도 누구는 좀 빠르게 주먹을 뻗을 수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천천히 주먹을 뻗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동일하게 하나의 클래스로 보려면은 그 템포럴한 정보를 다 그 여러 템포럴한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연구팀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제 그 윈도우 랭스가 좀 작은,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라고 그러죠. 타임 스텝이 좀 작은 LSTM에 대한 그 결과값, 그 다음에 좀 중간 사이즈의 LSTM, 그 다음 큰 사이즈의 LSTM, 전체에 대한 LSTM을 전부 다 앙상블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는 74.6%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구조도 단순하고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구현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 요즘에 자꾸 좀 구현을 하고 있는데 구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현을 하게 되면은 뭐 코드쉐어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두 개의 큰 메인스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세그멘티드, 하나는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입니다. 이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크롭된 그러니까 하나의 액션에 대한 영상만을 보여줬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이 외투를 입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카메라 앱을 켜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셀피를 찍는 장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연속된 동작들을 다 데이터셋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 셀피를 찍는다,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 이런 것 정도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알아서 잘라내고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리얼타임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컨티뉴어스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이 데이터셋이 나온 이후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구 아까 그 데이터셋을 제공해준 연구팀에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Spatial Temporal Attention Based LST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프로포절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시퀀스적인 정보값이 들어올 때 얘네를 이제 템포럴 어텐션을 통해서 그 유의미한 순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그 잘라낸 녀석을 이제 LSTM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 그림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나와서 이 논문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들이 어텐션인데 이 전체 0에서 한 140까지의 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영상처럼 말 그대로 시퀀스 영상인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잘 잘라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게 체리 피킹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소스 좀 제공해 줄 수 있냐고 했었는데 다 기밀이라고 일단 다 제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잘 되면은 최고일 텐데 이렇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아직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 내용의 전체적인 서머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휴먼 액션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많은 모달리티 그러니까 RGB, 뎁스, IR, 스켈레톤 같은 것 중에서 저희는 스켈레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얘는 이제 하이 레벨 피처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값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고 주변 환경에 굉장히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커나 IR 센서를 통해서 얻어내거나 아니면 딥러닝을 이용한 포즈 에스티메이션 방법으로 저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티드 컨티뉴어스 데이터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세그멘티드 같은 경우는 이미 잘려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시퀀스에 대해서 액션 리코그니션만 진행을 하면 되고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디텍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액션의 시작과 끝을 알아내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리코그니션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챌린징하게 남아 있으나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이제 필수 불가격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메이닝 이슈라고 해서 이제 남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인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15년도에 나온 센서다 보니까 요즘엔 딥러닝 기반으로 한 게 좀 더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3D 스켈레톤이나 2D 스켈레톤이 정말 더 그 신뢰성이 높다면은 이 액션 리코그니션 쪽이 퍼포먼스가 더 높아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줌인이나 줌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에서 더 멀리 있는 것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켈레톤 트래킹 같은 문제는 이제 일종의 리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내가 몸을 움직이다가 뭐 몸을 한 바퀴 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스켈레톤을 잃어버렸다가
그 다시 잡아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속된 움직임으로 확인하지 않고 불연속적인 것으로 잡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것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컨텍스트 인포메이션 쪽입니다. 얘가 이제 RGB에 비해서 스켈레톤이 좀 부족한 이유인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과자를 먹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뭘 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부엌인지 냉장고 앞인지 아니면 거실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면은 더 그 액션에 대해서 더 좋은 그 분류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홈케어링 로봇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의 이 환경 자체를 그 구현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파에서 누워 있는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 가다가 길, 길목에서 누워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추후의 연구를 교수님께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좀 질문해 주셨으면